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반응 엔탈피를 좀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선생님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어떤 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할 것이며 그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측정이 불가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 2시간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화학 반응과 관련돼 있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일단 용어 하나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결합 에너지예요. 자,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타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그런 내용 배웠었죠. 화1에서 공유결합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유결합은 뭐냐 하면 서로 다른 비금속 원소들끼리 서로 결합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원자과 전자가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원자과 전자 부족한 아이들끼리 결합을 할 때 너도 내놓고 나도 내놔. 좋아. 그래서 서로 공유하자, 공유 전자쌍 만들자. 그래서 서로 결합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편안한 상태가 된다라고 표현했었죠. 바로 옥텟 규칙. 그러면 이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분자 상태로 편안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 편안하다,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원자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보다는 그들이 결합을 하면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나는 안정화되어 네. 그렇다면 그들이 공유 결합을 하면서 내놓는 에너지. 그걸 우린 뭐라고 표현하느냐? 결합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쟤랑 나랑 얼마나 친한지 한번 알아볼래? 그러면 그거를 끊어보면 돼요. 나랑 얼마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거들랑 걔네들을 끊어보면 그때 필요했던 에너지가 곧 그들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다라고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정의는 결합 에너지, 공유 결합을 하면서 주변으로 내놓는 그러한 안정화되면서 내놓는 에너지가 원래는 결합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결합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알아보려다 보니 어떻게 기체 상태의 반드시 기체 상태의 분자 1몰에 있는 원자들 사이에 뭐를 공유 결합을 오히려 어떻게 됐어? 끊어본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끊어서 원자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보는 일반화학 책에 보면요.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이렇게 표현된 책도 있어요. 무슨 뜻이죠? 원래 결합 에너지는 공유 결합할 때 내놓는 에너지예요.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렇지만 공유 결합 에너지 면에서는 그렇지만 그 결합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결합을 끊어봐. 결합 해리 에너지가 원래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헷갈려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개정 7차가 되면서 공유 결합 에너지라는 용어가 사실은 빠졌습니다. 화1에서 여러분들 공유 결합 배울 때 에너지 변화 안 배우셨죠? 그 내용이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공유 결합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와 여기에서 해당하는 의미 혼돈하지 마시고 오로지 화학2의 결합 에너지는 뭐로 통일? 그렇죠. 그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결합 해리 에너지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의. 다시 한번 정의를 보면 자,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 분자 1몰에 있는 그러한 원자들 사이에 공유 결합을 일부러 끊어서 원자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합 진하게 있어. 우리 결합 강하게 있어. 그럼 당연히 힘들겠죠. 결합의 차수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우리 탄화수소에서 요거 배우셨죠? 이렇게 3중결합, 2중결합, 단일결합. 당연히 3중결합이 결합의 에너지가 더 큽니다. 왜 그렇겠어요? 더 강하게 결합하니까. 따라서 결합의 차수가 크면 클수록 또 결합 길이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결합 해리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결합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반응열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정의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랑 지난 13강에 얘들아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열적인 변화의 차이가 나타나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발열 반응으로 어떤 경우에 흡열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한 열에 대한 변화에 있어서 해당되는 주인공 물질들의 엔탈피, 즉 나의 고유한 에너지의 총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 그래서 뭘 했지? 반응을 시켰어요. 반응을 시켜서 그때 나타나는 변화를 주인공의 에너지의 변화예요. 반응 엔탈피 델타 H라고 정의를 내렸고, 그러면 그 정의에 의해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 누구? 생성 물질, 처음 누구? 반응 물질. 화학에서는 주인공이 반응 물질이 뭘로 가니까 생성 물질로 가기 때문에 그들에 해당하는 변화량이라고 논다면 나중에서 처음 빼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선생님. 그 물질들의 변화량으로 실험적으로 측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헬스 법칙을 배우면서 헬스 법칙으로부터 그 각 물질이 만드는데 표준 상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데의 표준 생성열, 그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표준 생성열의 개념으로 알아보니까 굳이 실험하지 않아도, 변화량을 실험하지 않아도 생성열로도 구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생성물질의 생성열의 합에서 중요해. 반응물질의 생성열의 합을 뭐 해줬다? 빼줬다. 자,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누구한테서 누구? 생에서 반. 자, 그런데 오늘은 결합에너지라는 입장에서 다뤄볼까 해요. 선생님, 그럼 결합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보세요. 헬스 법칙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써먹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요, 요 반응 알고 싶어요. 요거. 델타 H. 되셨나요? 자, 나는 H2 두 개와 산소 만나서 두 개의 H2O가 되는 이 반응 알고 싶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표준 생성열이 있으면 좋은데 표준 생성열이 없어. 그럼 어떻게? 얘네들을 기체 상태다 라고 놓고 봤을 때 얘네들 기체 상태 애들요, 선생님, 각각의 공유 결합을요 모두 다 끊어보세요. 모두 다 끊어볼까요? 자, H2였습니다. 그들을 모두 다 끊으면 H 뭐죠? H를 원자 상태로 분해시켰죠. 원자 상태로 다 끊은 거야. 원자 상태로 모두 다 끊었고 O2도 역시 원자 상태로 모두 끊었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각각을 원자 상태로 끊을 때, 즉 지금 표현했던 이 부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주어져 있는 반응물을요, 선생님, 모두 다 끊었어요. 모두 다 끊었다. 결합 해리 에너지. 자, 선생님이랑 결합 해리 에너지 이들을 D라고 선생님은 이니셜을 쓸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합 해리 에너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디소시에이션의 에너지 그러면 반응물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해줘야 돼? 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 결국에 2단계에서 2단계는 이거군요. 그렇죠. 자, 이쪽 옵니다. 생성물이 있어요. 생성물 HOH. 자, HOH. 자, 이들도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결합을 모두 다 끊어요? 그렇죠. 모두 다 끊으세요. 그러면 모두 다 끊었을 때 다 원자 상태로 만들었다? 결국에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생성물입니다. 이들은 생성물의 누구? 결합 해리 에너지. 해리 에너지, 결합 에너지. 즉 생성물도 단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여러 개 있으면 이거를 해줘야 돼. 시그마. 그러면 여러분들 헬스 법칙 열심히 잘 배웠죠? 헬스 법칙이 뭐였어? 물질의 종류 상태가 같으면 자, 어때? 어떤 경로를 가더라도 같다. 자, 볼까요? 한 방에 가는 것과 자, 나눠서 가는 거 종류와 상태 어때? 같다면 같더라. 그러면 봅시다. 지금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뭐야? 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은 같더라. 그러면 처음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죠?
내려오는 게 델타 H였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올라가는 것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뭐라고 하면 되죠? 시그마 D, 누구? 반응물, 이렇게. 자, 한 번에 올라가도 돼요. 자, 그럼 뭐? 시그마 D, 누구? 생성물, 이렇게. 그들이 서로 어떻다? 이렇게 같다. 그러면 결론. 내가 얻고자 하고 싶은 게 뭐였죠? 델타 H였죠. 그러면 델타 H만을 남기고 나머지 이항. 자, 어떤 결론이 얻어지냐면 델타 H라고 하는 값은요. 시그마 D, 누구? 반응물.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합에서 빼기 시그마 D, 누구?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합을 빼주면 되더라. 자, 요게 바로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바로 이거죠. 우리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자, 보세요. 원래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원래의 정의는 뭐야? 그렇지. 변화량. 변화량 이게 나중에서 처음 빼기. 나중은 뭔데? 생. 처음은 뭐야? 반. 그래서 생성물질에서 반응물질을 뺀다라는 정의부터 시작. 그 다음 헤스 법칙을 배웠으니까 헤스 법칙 그걸 이용해서 표준 생성률로 접근해봐. 할 수 있어요. 생성열로 접근을 하면 마찬가지 생성물질의 생성열의 합에서 반응물질의 생성열에 해당하는 합을 빼주면 되는 것이고. 되셨나요? 자, 결합 에너지로 물어봅니다. 결합 에너지. 그러면 결합 에너지로 물어보면 어떻게 해줘야 돼? 결합 에너지로 물어보면요. 자, 누구한테서 누굴 뺐지 얘들아? 반에서 생. 누구? 반에서 생. 자, 다시 말해서 반응 물질에서 누구를 빼줬다? 생성 물질을 빼줬다라고 하는 것을 꼭 정말로 유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 틀리기 쉽습니다.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생성열로 물어보면 어떻게 하자고? 그렇죠. 생성에서 생에서 반. 결합 에너지로 물어보면 어떻게 하자고? 반에서 생. 이렇게 정확하게 그 뜻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좀 문제를 좀 여러 개 같이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H2O 기체 상태이죠. 얘의 생성 엔탈피, CO2의 생성 엔탈피, 그 다음 에탄올, 기체 상태 에탄올에 해당하는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연소 엔탈피가 나와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표현을 해줬냐 하면 표는 온도 T와 압력에서 몇 가지 물질에 해당하는 반응 엔탈피를 표현한 건데, 자, 요런 단서 조항 조심하셔야 되죠. 이 온도와 압력에서 각각의 물질들은 모두 다 어떤 상태? 기체 상태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지를 각각을 보셔야 되는데, 기억항 T와 P에서 H2의 연소 엔탈피. 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생님 H2 연소 엔탈피 H2 연소 엔탈피 없는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죠? 자, 응용하셔야 되죠. 응용. 우리가 CO2에 해당하는 생성 엔탈피를 어떻게 같이 했었냐면 요 값은 탄소. 자, 바로 누구? 흑연의 연소 엔탈피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무엇? H2O의 기체 상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H2의 입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무슨 과정이다. 완전 연소 생성물은 수증기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에 해당하는 연소 엔탈피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H2O. 정확하게 표현하면 H2의 연소 엔탈피 표준 상태에 해당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소 엔탈피에 나오는 생성물은 H2O 리퀴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T와 P에서 모두 다 이들은 기체 상태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기체 상태가 되는 것이 곧 이들에 관련돼 있는 연소 엔탈피와 같음을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굳이 이렇게 T와 P에서 이런 표현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상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니은항입니다. 델타 H4는 뭔데요? 델타 H4는 뭐였죠? 누구? 연소 엔탈피래요. 이건 뭐지? 그러면 머릿속에 얼른 생각하셔야 돼요. 이들의 연소 엔탈피, 연소 과정을 쓰셔야 되겠죠. 자, 뭘까요? 이들이 연소되면 자, 모두 다 기체 상태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은 화학투에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학 1에서 이미 배워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설정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탄소가 몇 개?
그렇죠. 두 개예요. 그러니까 CO2가 그러면 선생님 두 개군요. 그렇죠. 자, H가 몇 개? 6개죠. H가 몇 개다라고 하는 것은 H2O 이들이 나오게 될 텐데 얼마? 3개. 마무리 산소. 그러면 산소를 봤더니 산소는 여기 얼마? 4개. 여기 얼마? 3개. 총 합이 7개.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들어가 있다. 총 7개를 맞춰주려면 얼마? 그렇죠. 이거죠. 자, 그런 관점에 바로 반응이 델타 H4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 H4를 뭐로 설정하래? 1, 2, 3로 하래요. 1, 2, 3가 뭐였죠? 생성 엔탈피죠. 배웠던 거 써먹기.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그래서 앞에서 요걸 강조했던 거예요. 델타 H 계산을 하라는 게 꼭 나와.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이야. 자, 델타 H, F 누구 거? 그렇죠. 생성물. 생성물의 바로 생성 엔탈피에서 빼기 시그마 델타 H, F 누구?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된다는 뜻. 그러니까 자, 누구? 생성물질. 자, 생성물질은 누군가요? CO2죠. CO2에 해당하는 거 2 델타 H2요. 네. H2O 가스 누군가요? 델타 H1이었죠? 근데 그 앞에 3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3 델타 H1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누구? 에탄올에 해당하는 거 델타 H3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생성물질 걸 해놨으니까 빼기 반응물질 걸 하셔야 되죠. 빼기 반응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델타 H3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델타 H4는요. 네. 자, 보시면 선생님 쓴 거랑 어때? 똑같죠? 2 델타 H2, 3 델타 H1, 마이너스 델타 H3. 자, 그래서 선택지 니은도 옳은 진술로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에탄올이요. 선생님 우리 지금 실컷 썼어요. 이거 어디서 봤지? 얘들아, 봐봐. 여기서. 짠, 요거예요. 되셨나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들의 결합 에너지 총합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지? 그 다음 우리 이거 선생님 썼어요. 그렇지. 어디서? 여기서. 그들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는 아무 값도 안 주어져 있는데요. 아무 값도 안 주어져 있는데 우리 결합 에너지 크게 어떻게 비교하죠? 할 줄 알죠. 배웠던 거 써먹기.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결합 에너지로 물어보면 어떻게 하자고 얘들아? 그렇지. 결합 에너지 합. 누구의 거? 반응물 거.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빼기 시그마. 누구? 그렇죠. 생성물.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디귿에 대한 진술은 요거예요. 요거. 보이시나요? 이 반응에 대한 내용이에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은 여기까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과 어떻습니까? 누굴 물어봤죠? 델타 H4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에탄올은 연료죠. 우리 이들의 연소 엔탈피. 우리 연소열 하면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다고요. 우리 연소열 뭐라고? 발열. 연소열은 발열 반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발열 이렇게. 발열 네. 델타 H4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델타 H4 이들이 바로 0보다 작다. 즉 이렇게 표현했다.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과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 중에 누가 더 크다? 뒤에 게 더 크더라. 바로 뒤에 부분, 앞에 부분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하는 진술이 그래서 옳은 진술로서 고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충분히 여러분들 배웠던 거에서. 자, 선생님 새로운 거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의 배웠던 개념 도입하시고 해당됐던 각각의 어떤 맥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만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엔 뭐냐? 자, 이번엔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나와져 있어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번 두 번째는 요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살펴봤더니 이거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 할 때 조금 선생님이 약간의 팁을 줬죠. 변하지 않는 건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세요. 자, 아래층부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봤더니 선생님
여기 맨 아래층에서 그 다음 상황에서는 6H2O, 6H2O 리퀴드가 서로 바뀌지 않았어요. 아, 요것과 관련돼서는 바로 누구야? 이산화탄소와 탄소와 산소만 관여하는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 요것과 관련해서예요. 이번에는 자, 볼까요? 6개의 씨, 6개의 씨 이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 관여하고 있는 건 누구? 그렇죠. 상태 변화. 그 다음에 대한 상황도 볼게요. 그 다음 상황을 봤더니 이번에는 6개의 씨, 6개의 씨. 이거 관여하지 않았어요. 아, 여기서 관여한 거는 H2O와 H2O2이구나. 그렇죠. 그것만 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델타 H1. 이들과 관여된 거, 여기서는 뭐예요? 6개, 여기는 9개의 O2, 여기는 6개의 O2이기 때문에 이 중에 바로 산소는 3개만 관여했군요. 그렇죠. 6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모두 다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반응에 동참을 한 거고요. 자, 이럴 때 각각에 해당하는 선택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델타 H1부터 해서 델타 H5번까지 이들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해 달래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나 팁을 또 주도록 할게요. 뭐냐 하면 헤스 법칙 했어요. 헤스 법칙. 헤스 법칙 뭐였지? 처음 상태, 나중 상태, 물질의 종류, 그리고 상태만 같으면 어떤 경로로 가더라도 에너지의 총 열량은 불변. 총 열량 불변의 법칙을 배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을 하나로 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화살표 방향 한 방향으로 가기. 그렇다면 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올라가는 거 합시다. 우리 올라가는 게 익숙했으니까. 올라가는 거, 네. 자, 요거 올라가는 거 뭐죠? 델타 H2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마이너스 델타 H2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도 내려오는 것이 델타 H1이에요.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것은 부호를 반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델타 H1이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나? 이렇게 단계별 거쳐서 가나 처음 물질의 종류와 나중 물질의 종류, 그들의 종류와 상태만 같으면 경로의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는 헤스 법칙 적용을 해서 자, 요것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H3, 델타 H4, 델타 H5번이에요. 좋아요. 그렇다면 자, 우리 여기 나와져 있는 거 델타 H1만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죠. 델타 H1만 남기고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이들은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마이너스 델타 H1이 이들의 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쓰려면 마이너스를 어때? 없애. 그래서 이들 전체에게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기. 그래서 기억에 대한 진술이 옳은 진술로 고를 수 있다는 뜻. 자, 근데 이제 화학2를 잘하려면요. 이렇게 약간의 팁들을 빨리빨리 스케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물론 헤스의 법칙 그렇지. 물질의 처음 종류 상태만 나중에 같다면 그래 이쪽 경로 이쪽으로 상관없어. 그게 원래 헤스 법칙의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자, 화살표가요. 한 방향 돌기. 어떤 방향도 괜찮아. 한 방향 돌았어? 네. 돌았다라고 하는 건 다시 자기 자신한테 온 거니까 에너지적인 함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 바퀴 돌았어? 네, 0이에요. 0. 해볼게요. 한 바퀴 돌았음. 자, 출발. 아래부터 출발합니다. 되셨나요? 델타 H5, 델타 H4, 델타 H 얼마? 3. 자, 올라간 거예요. 한 바퀴 돕니다. 네. 다행히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델타 H1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더하세요. 델타 H1. 자, 그 다음에 또 델타 H2도 그냥 내려오고 있죠. 그냥 더하세요. 델타 H2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까? 네. 한 바퀴 돌았다. 얼마? 제로.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상황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아하, 델타 H1은요. 나머지 싹 넘어가세요. 나머지 다 싹 넘어가면 요 꼴이 되므로 해당되는 기억 강도 역시 풀 수 있다라는 부분.
다행히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여서 선생님이 한 바퀴 돌아오면 눈에 딱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다이어그램 그리고 한 바퀴 도는 연습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한 바퀴 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화살표 방향 유의하시고 혹시나 뭐 몇 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들랑 뭐 정수배를 해줘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더 조심해서 잘 다루시면요 훨씬 더 이 내용이 쉽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니은의 선택지 갈게요. 뭐냐면 누구? CO2. 자, 항상 누구의 뭐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얼른 찾으세요.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CO2의 누구? 생성 엔탈피, 생성열. 자, CO2가 어디서 있는지 한번 쭉 봤더니 여기 있어요. 여기. 되셨나요? 네. CO2가 생기려면요. 네. 그들의 가장 안정된 호돈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었죠. 자, 그래서 그들은 바로 누구? 흑연. 고체 상태인 여기에서 산소랑 만나서 물론 기체 상태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이러한 아이들이 어디 있나 또 잘 살펴봤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6개의 C, 6개의 O2. 선생님, 저 그럼 찾았네요. 자, 요 과정은요, 요거예요, 선생님. 자, 이렇게. 왜? 선생님, 근데요, 여기서 찜찜해요. 뭐가? 6개의 H2, 6개의 H2. 자, 앞서서 그래서 설명했던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건 그냥 써준 것 뿐이에요. 반응에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델타 H 5번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버리세요. 버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결국에 즉 CO2의 생성 엔탈피다라고 하는 거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내려오면 돼요. 자, 내려왔다. 선생님 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따라서 내려오는 요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델타 H 5번이요. 이렇게. 그래서 틀렸군요. 아니, 그렇죠. 여기서 하나 더 하셔야 되죠. 뭐예요? 우리가 주인공은 항상 개수 얼마? 1. 주인공 개수 1. 그런데 얘들아, 얘 몇 몰 만들어졌지? 6. 6개가 만들어질 때 관여되는 게 요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마이너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따라서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요. 옳은 선택지가 될 텐데 마이너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난 게 있어요. 디귿탕. 이거 지울게요. O하고 H의 결합 에너지는 자, 델타 H3와 관련이 있습니까? 자, 델타 H3가 뭘까요? 일단 볼게요. 델타 H3에서 흑연과 흑연은 반응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델타 H3와 관련된 건 바로 누구냐? 6개의 H2O 기체가요. 오케이. 6개의 산소가 9개의 산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6개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거야. 몇 개가? 3개가. 즉 6개의 H2와 그 다음 3개의 O2가 관여하는 반응이 바로 델타 H3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델타 H3에 있어서 우리는 결합 에너지로 물어본다면 누구한테서 누굴 빼? 반응물 결합 에너지에서 그렇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델타 H3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 결합 에너지의 접근으로 알아보고 싶거들랑 자, H2O 어떻게 있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H2 어떻게 있죠?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O2 어떻게 돼 있죠? 이중 결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델타 H3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자, 요 밑에다 쓸까요, 우리? 3를 결합 에너지로 얘기하고 싶거들랑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보세요. H2O라고 하는 거 안에 요거 끊고 요거 끊어야 돼. 이해 가지? 즉 O와 H의 결합 에너지가 몇 개 있어? 한 분자 안에 짠짠 2번 있는 거예요. 2번 있는 것을 그 앞에 얼마가? 6개가 있는 거죠. 총 몇 개? 12개. 따라서 12개와 관여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자, 반응물은 이러하고요. 생성물. 생성물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선생님,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은 이거 빼기. 생성물에 해당하는 결합 에너지 총합도 해주셔야 되겠죠? 생성물은 뭔가요? 누가 필요해? HH. 요거 끊어야 돼. 즉 H에 관련돼 있는 결합 에너지 알아야 돼. 그게 몇 몰 있지? 얼마? 6개. 그래서 6개만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누구? 산소죠. 산소. 산소는 이중결합 이거예요. 그게 몇 개 있죠?
3개가 있죠. 되셨나요? 그들에 대한 누구? 합으로 얘기해주면 된다라고 했던 부분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물어봤던 이 표현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니? OH의 결합 에너지 선생님. OH의 결합 에너지 어디 있어? 여기요. 요거. 자, 여기를 뭐 해줘야 돼? 이거 알고 싶은데 이거를 12로 나누면 얘가 되느냐? 아니지. 델타 H3라는 게 그 안에 H, O 얘네들도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지만 O와 H의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라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자, 결합 에너지가 나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구조식이에요. 분자. 여러분들 구조식 화학원에서 배웠습니다. 화학원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분자 세기를 하면서 공유결합할 때 구조식 그리는 장면 했거든요. 선생님 근데 저는요 거기 화학원의 구조식 그것만 알지 다른 분자들은 모르는데요. 모를 경우에는 줘요.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준 상태에서 해당되는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뭐냐면 자, 뭐가 돼 있죠? 25도씨 일기압에서 두 반응에 대해서 엔탈피 변화와 이와 관련된 세 물질의 생성 엔탈피가 또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뭐지? 자, 메테인, 산소. 그 다음 누구야? CO2, EH2. 아, 이거 메테인의 연소 반응과 관련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자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봤더니 기체 상태의 모든 원자로 다 어떻게 됐어? 다 끊겼죠. 아, 결국에 델타 H1이 뭐라고? 이 물질들의 그렇죠. 결합 에너지의 합. 델타 H2가 뭐야? 이 물질의 뭐야? 결합 에너지의 합. 이거구나. 그렇죠. 그거예요. 그럼 이게 왜 결합 에너지란 말이 굳이 나왔을까요? 아마도 자, 상태는 안 쓸게요. 2개의 O2, 그 다음 CO2, 그 다음 뭐야? 2개의 H2O가 되겠죠? 연소 반응입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 요거죠, 요거. 이거에 해당하는 거. 이거 무슨 반응?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뭔가를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C하고 H의 결합 에너지는 델타 H1을 4로 나눈 겁니까? 자, 봐야 되죠. 델타 H1은 뭐냐면 이들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반응물 전부 다. 그러면 메테인은 어떻게 있는 거냐? 이렇게 놓여져 있죠. 거기에 산소는 이중결합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델타 H1과 관련돼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이들은 보세요. CH 몇 개? 4개. 메테인 하나 안에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CH 이렇게 되셨죠? 거기에 산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2몰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H1은 자 누구? 산소의 이중결합을 깨는 것의 결합 에너지 네. 그것의 몇 배? 2배. 그걸 모두 고려한 자체가 델타 H1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델타 H1이 메테인 얘와만 관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합 에너지 구조식 그리고 그 안에 몇 개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재미나요? 이거 지울게요, 선생님. 자, 델타 H2와 관련된 거 물어봤어요. 델타 H2. 델타 H2가 뭘까 했어요. 델타 H2. 이건 뭘까요? 자, 얘는 이산화탄소 H2O. 자, 이것을 모든, 즉 생성물을 모두 다 끊어서 그때 결합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B하고 C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했죠. B하고 C가 뭔가 봤더니 CO2, 네, 얘가 생길 때 생성 엔탈피입니다. H2O, 얘가 뭐가 될 때? 그렇죠. C. 생성될 때 C. 근데 또 그 앞에 또 얼마야? 2C예요, 2C. 아, 그래서 여기 2몰이 있어서 이 내용이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CO2가 생성될 때 B,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여져 있지? 마이너스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성열의 마이너스. 생성열의 마이너스는 뭘까요?
배웠어요. 우리가 반응열, 반응 엔탈피를 얘기하면서 마이너스가 있다? 역반응이죠. 자, 생성이 되었다의 역반응 뭐야? 그렇죠. 분해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장 안정된 상태에 분해가 될 때, 자, 가장 안정된 상태 분해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랑 좀 위에다 써볼까요? 이들이 가장 안정된 호돈소 물질의 상태, 탄소는 뭐? 그렇죠. 흑연. 자, 그 다음에 수소는 뭐? H2 기체. 산소는 뭐? O2 기체. 이렇게 되었겠죠. 다시 말해서 뭐냐? B 더하기 EC 누구? 요 물질 CO2와 H2O 2배 한 거 그들을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얘네가 원래 그냥 B와 EC라면 원래 요거예요. 요거. 생길 때의 생성 엔탈피.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역 거꾸로. 다시 말해서 요만큼 이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해당되는 델타 H2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그것과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B 더하기 EC 가로를 묶은 상태에 그건 요만큼이죠. 그 크기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더라? 당연히 델타 H2가 더 크다라고 하는 진술을 고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선택지 니은항은 옳은 진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디귿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자, 델타 H1 빼기 델타 H2 뭘까요? 자, 델타 H1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얘네들 바로 메테인 그리고 산소 2몰 그것의 누구? 결합 에너지의 합입니다. 결합 에너지 합. 즉 반응물에 해당하는 결합 에너지 합에서 빼기 델타 H2예요. 빼기 델타 H2 뭐야? 그렇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가 되겠죠. 누구? 얘네들 생성물. 다시 말해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누굴 빼주세요?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지? 그렇지. 이 반응에 해당하는 델타 H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굳이 뭐와 연결시켰어? A, B, C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럼 A, B, C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A, B, C는 그들의 누구? 생성 엔탈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두 가지의 관점에서 꼭 기억해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뭐냐? 결합 에너지로 물어보면 누구한테서 누굴 뺐어? 반응에서 생성을 빼줘야 돼요. 그런데 생성열로 물어보면 누구한테서 물어봐야 돼? 생성 물질에서 반응 물질 걸 빼줘야 한다라고 하는 뜻. 자, 봅니다. 그러면 생성 물질은 누구죠?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되셨나요? 자, 델타 H1에서 델타 H2 결국에 요 반응에 대한 거. 결합 에너지에 대한 차이로 물어본 거. 그러면 그것을 생성 엔탈피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 네, 선생님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생성물질의 생성열 누구? 그렇죠. B죠. B, C, CO2이고 자, 그 다음에 H2O에 해당하는 생성 엔탈피 누구? C. 그런데 그 앞에 E라고 되어져 있으므로 얼마? EC 이렇게. 여기서 끝 아닙니다. 누구 해줘야 되죠? 반응물과 해줘야 되죠. 반응물 메테인과 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테인에 대한 거 얼마? A. 그래서 빼기 A가 되는 것이고 선생님 산소 없어요. 산소. A. 했어요 우리. 표준, 우리 가장 안정되어 있는 표준, 호돈소 물질에 대한 상태. 이거는 표준 생성열 얼마? 0이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그들에 해당하는 값은 어차피 0이야. 그러니까 이 델타 H는 뭐라고 정의를 내려?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 다음 더하기 EC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따라서 선택지 디귿까지 옳게 되어서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 보면 느낌이 오시죠? 어떻게 나와? 항상 패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봤던 것처럼 잠깐만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하면 자, 지금은 아예 원자 상태를 보여줬어요. 그쵸? 자, 그런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2번의 경우에서는 원자 상태 보여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막 누구의 결합 에너지니 해당되는 상황을 막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아예 표를 줘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아까 계속 얘기하는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처럼 생성 엔탈피, 연소 엔탈피 이런 부분 나왔을 때 결합 에너지의 관점, 누구한테서 누굴 빼는 관점인지를 정확하게 잘 보면 그들에 있어서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봤던 것처럼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완전히 분해된 원자 상태 안 나와도 주어져 있는 자료로 어떤 게 누구의 결합 에너지를 요구하는지도 역시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에 원자 상태를 다 보여줘서 실제로 결합 에너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이 어느 상태인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구조식을 정확하게 그려서 그 구조식 안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결합 에너지의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이용하셔서 결합 에너지와 생성열을 연계시켜라 라고 하는 부분을 조심히 다뤄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15학년도 대수능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같이 보시면 자, H2F2 EHF 그리고 뭐가 되어 있죠? H2 두 개의 HCl이 Cl2 HF가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델타 H 값이 나와져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당되는 요 A 값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우선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뭔가를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결합 에너지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니 이걸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시죠. 근데 이제 봐요. A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 얘를 일단 볼까요? 선생님이랑 F2, 네, 이거 끊을 거 HCl 이렇게 자, ClCl 이렇게 그 다음 HF입니다. 선생님 우리한테 나와 있는 자료는요 HCl, ClCl 헐, FF 없고요. HF 없어요. 뭐 해야 되죠? 없애면 돼요. 없애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실 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요걸 좀 해줄 거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인데 자, 뭐냐면 화학 반응식에 대한 전개입니다. 전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생님이 옆에 와서 잠깐만 써볼게요. H2, F2, EHF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F2 뭐야? EHCl 그 다음 뭐지? Cl2 EHF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 대한 가감 승제입니다. 화학 반응식 가감 승제할 때 물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이제 오래 한 사람이니까 한 번에 보고 대충 막 이렇게 하는데 개념을 듣고 있는 처음 시점에서는 이 화학 반응식을 자유자재롭게 마음껏 데리고 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줄 거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 익혀두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아온 A를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 없는 게 뭐냐면 F2예요. F2. 그리고 누구지? HF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얘네들을 없애고 싶어요.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 항상 화살표는 등호와 같다라고 화학 1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A와 여기에 B, 여기에 C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뭐라고 둘까요? D, 여기에 뭐 E라고 둘게요. 선생님이 여기에는 뭐라고 둘까요? C, 여기 B라고 둘까요? 이렇게 둬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위하고 아래를 서로 더해보면 어떻게 된다? 다 더해볼게요. A, B, D, E예요. 화살표 EC, 그 다음에 B입니다. 자, 화살표는 등호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B하고 B는 양쪽에서 지워지게 돼요. 자, 이거는 사실 쉬워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뭐를 어려워하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를 B를 둘까요? 여기를 B를 둡시다. 여기를 그냥 E라고 둘게요. E. 자, E 이렇게.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빼. 우리 수학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빼요, 빼. 똑같이 있는 거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A에서 빼기 D, 화살표 C에서 빼기 E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요? 화학에서는 마이너스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서로 그렇죠. 이항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리 대신에 누가 오나요? E 이렇게. 여기 자리 대신에는 선생님 D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처럼 화학을 이제 오래 하면 어차피 빼면 마이너스 붙이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직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순서대로 하고 마이너스 쓰세요. 괜찮아요. 지금 시점에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항하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죠? 그렇죠. 선생님은 딱 봤더니 F2를 어쨌든 없애는 게 우리한테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F2 위하고 아래를 빼기
빼기 네 없어졌어요. 예쁘게. 자, 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라? H2. 자, 그 다음 이거 빼기 했죠? 마이너스 2HCl.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세요. 위에서 아래 뺐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지만 마이너스를 안 쓴다라고 했으니 H2 이항을 해서 서로 Cl2 그 다음 뭐야? EHCl로 얘기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거예요. 자, 한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요. 다양하게. 왜냐하면 특히나 헬스 법칙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문제, 가감승제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가감승제 여러분들 잘 해주시고 특히나 주의할 거는 자, 델타 H 이들에 해당하는 값도 n배만큼 했으면 n배만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2배면 2배, 3배면 3배 뺐으면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를 빼면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해당되는 델타 H 값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뺐습니다. 빼면 없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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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식이 얻어졌냐 H2 그 다음에 Cl2가 이쪽으로 왔었죠. 자, 그 다음에 얼마? 그래요. EHCl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했어요. 자, 뭘까요? 위에서 아래 뺐죠. 네, 선생님. 위에서 아래 뺐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546에서요. 빼기 A를 한 값이에요. 요렇게 식을 둘 수 있다는 뜻. 자, 그런데 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실권 구해놨는데 뭐로 물어봤어? 결합에너지로 물어봤다고. 결합에너지. 자, 결합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반에서 생. 반에서 생. 반은 누구야? H2. 자, H2의 결합에너지 필요해요. 또 반응물 이것만 있나? Cl도 있어요. Cl. 그래서 Cl과 Cl의 결합에너지 필요해요. 오케이. 이게 반응물의 결합에너지 총합. 그 다음에 빼기 누구? 생성물. 생성물은 누구지? HCl의 결합에너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얼마? 2. 그래서 앞에다가 곱하기 2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앞에 해당하는 반응물의 결합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에너지 총합을 빼주면 끝이라는 부분. 따라서 자, 요거 값 계산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546 마이너스 A는요. HH 얼마였습니까? 436. CLCL 얼마였죠? 242. 자, 거기에다가 빼기 2배의 얼마? 432를 해주시면 된다는 부분. 요건 여러분들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요거 값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62가 얻어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 정답. 그래서 3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러냐면 주인공들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요.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면요. 실컷 계산 저렇게 다 해놓고 엉뚱한 답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원이나 정연합이나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꼭 그 답을 넣어놔요. 거꾸로 해서 잘못된 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기가 딱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서 누굴 뺐는지 생성열로 물어보면 그렇지. 생성물질, 반응물질. 결합에너지로 물어보면 그렇죠. 반에서 바로 생. 을 빼줘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복습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반응열과 엔탈피 요 관련돼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하나 지금 우리 선생님이랑 3시간 공부했죠. 3시간 공부한 것 중에 나는 1강에서 배운 것만 시험 문제 내겠어? 절대 그렇지 않죠. 혼합해서 물어봅니다. 모든 선택지 안에서 어떨 때는 결합에너지, 어떨 때는 무슨 열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뭐 측정 이렇게 전체의 3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특히나 이 헬스 법칙을 했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 가감승제를 이용한 계산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세상에 많죠. 그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문제집 복습하셔서 익숙해셔야 됩니다. 익숙. 그래서 이거 이렇게 몇 번. 그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시험 문제가 꼭 나올 것이고요. 정연합, 학력평가, 수능, 모의평가까지 나올 거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는 에너지를 다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반응의 자발성, 좀 새롭게 등장한 개정교육 과정이 되고 나서 이 정도는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등장한 개념입니다. 반응의 자발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